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입쌤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상사인 정명석 변호사의 리더십 이야기를 해볼게요. 판타지는 우영우가 아니라 정명석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실에서 보기 힘든, 그러나 모두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사죠. 마음 뭉클해지는 장면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정 변호사가 부하들에게 사과하는 장면에 주목해볼까 합니다. 정변을 보면 어디 이런 상사 없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그냥 인품 좋은 상사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효과적인 사과를 하는 상사는요, 더 훌륭한 성과를 낸대요. 효과적인 사과란 무엇이고 리더의 이런 행동이 어떻게 팀의 성과로 이어지는지 살펴봅시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아는데 무죄라니. 피고인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 처음부터 검찰에서 피고인한테 집행유예 주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건이에요. 유무죄를 다퉈야 될 사건이면 내가 이걸 우변한테 맡겼을까? 제 생각에 이 사건은 유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래 퀴즈 같아요. 몸무게가 22톤인 암컷 향고래가 6시간 대 1.3톤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모르겠어요. 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을 수 없다! 입니다. 무게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핵심을 봐야 돼요. 핵심은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민법 1004조, 자기가 죽이거나 죽이려고 한 사람한테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면 남편의 연금도 받을 수 없고 집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인미수죄가 아닌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보겠습니다. 잘했네. 잘했어요. 숨겨진 쟁점을 잘 찾았어. 이런 건 내가 먼저 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짧았네.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습니다. 그 병원 가야 되지. 외부에서 피고인 피해자 만나는 거 어려워. 그냥 보통 변호사들한테도 어려운 일이야. 미안해요. 그냥 보통 변호사라는 말은 좀 실례인 것 같다. 어떤 때는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과가 통하려면 어떤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대요. 조직 내 갈등과 신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경영학자 로이 루이키 연구팀의 논문을 살펴볼까요? 첫째,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행동이나 판단이 잘못됐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정변처럼요. 둘째,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서 당신이 마음이 상했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했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보았다면 이를 복구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해야 한대요. 셋째, 실수나 잘못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디테일을 챙겼어야 했는데 일정에 쫓기다 보니 제가 놓쳤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넷째, 후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있어요. 실수를 깨달았을 때 어찌나 미안한 마음이 들든지요. 다섯째, 뉘우치고 있으며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이요. 이번엔 일주일 전에 다시 확인할게요. 여섯째,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많이 속상했죠? 미안, 용서해주라. 다다익선. 위 6가지 요소를 모두 담고 있으면 가장 효과적인 사과지만 그럴 필요는 없대요. 6가지를 다 포함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행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꼴등부터 말씀드리면 용서 구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1등은 뭘까요? 책임 인정입니다. 이게 바로 정명석 변호사가 한 행동이죠. 밥이 넘어가, 이 멍청한 자식아! 뭐하는 짓이야, 미쳤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아 몰라? 너 애들 데리고 공익사건 하느라 그런 거지? 명서가 그깟 공익사건이 뭐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수십억짜리 고객을 놓쳐!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죄송합니다. 증인 신원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수십억짜리 고객을 놓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신입들이 사과할 일 아니야. 내 불찰이지. 이거 내 잘못도 맞고 나 지금 되게 쪽팔린 것도 맞는데 그래도 그깟 공익사건, 그깟 탈북자 하나라고 생각하진 말자고. 네. 네. 마저 먹어. 난 쪽팔려서 먼저 가야 돼.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정 변호사처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리더가 그렇지 않은 리더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조직 심리학자 테사 베스포드의 연구에 따르면요, 리더가 사과를 할 때 부하들이 리더를 더 신뢰하게 되고 자기 일에도 더 만족하게 되고 조직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면서 심리적인 애착을 갖게 된대요. 진정성 있는 사과는 겸손함의 특징이죠. 경영학자 브래들리 오웬스 연구팀이 제시한 결론은요, 겸손한 사람이 실제로 더 높은 실적을 낸다는 거예요. 성실하니까, 자신감 있으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그 리더가 성과를 냈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이런 능력들을 다 통제한 상태에서도 리더의 겸손함 점수로 성과를 예측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겸손한 리더들은 팀원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에서 겸손함의 특성을 3가지로 콕 집어주었는데요. 바로 정명석 변호사의 특성이었어요.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강점을 인정하며 남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우영우 변호사 페널티 받습니까? 페널티? 사직서는 왜 아직 처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우영우 변호사한테는 장애가 있으니까 특별히 배려해 주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배려가 아니라 난 우영우 변호사가 꽤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건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힘도 좋고 발상도 창의적이고 잘 보면 권민우 변호사도 우변한테 배울 점이 있을 거예요. 원래 동료들끼리도 배우는 거잖아. 서로. 정명석 변호사는 그저 판타지일 뿐일까요? 이상적인 리더십의 특성을 모두 가질 순 없겠지만 이 중 한 가지라도 흉내내다 보면 점점 더 리더다워지지 않을까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